네, 이항용의 월가에도 함께합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집중 분석해 보시죠.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틀째 미국 증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오늘 인사이트 어떤 주제로 열어볼지 함께 보시죠. 2025년 분산 투자가 중요. 자, 여러분 내년도 포트폴리오 계획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또 국내 투자자들도 짐을 싸서 투자 이민. 자, 미국에 이제 투자 많이 증가하니까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분산 투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왜 내년은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 한 해는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중심으로 소수의 주식이 시장을 끌고 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거기에는 엔비디아 같이 실적이나 이런 게 워낙 아웃퍼폼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한 2025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익의 증가 속도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전히 매그세븐이 여전히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아웃퍼폼하지만 나머지 주식들에게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년을 우리가 정의할 때 초격차의 해소, 즉 이익의 초격차가 해소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갖고 가더라도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누구나 다 쏙 알아듣게 아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수를 늘리는 것도 분산 투자가 되겠고요. 투자 섹터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분산 투자가 되겠고요. 투자 트렌드도 뭐 특정 테마가 아니라 다양한 테마 그리고 어떤 시가총액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갖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도 좀 늘리고 미국에서 뭐 유럽도 늘리고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주식만 하셨다면 주식과 채권 뭐 아니면 요즘 가상화폐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늘리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산 투자에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좀 좁혀갖고요. 시가총액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용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가총액 한 2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산하가 되는 건데요. 이번 분기만 보면은요. S&P 400이 딱 중용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얼추 500등부터 900등 사이에 있는 400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번 분기 지금까지 다 끝나진 않았지만요. 7.5%가 올라가는 반면에요. S&P 500은 5.6%, 러셀 2000은 8%가 올라갔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S&P 500의 S&P 400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최근에 보면 S&P 500 대비 80% 수준에 와 있는데 과거에 보면 80%가 아니라 오히려 107%, 즉 S&P 500보다 PR이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S&P 60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82% 정도 수준인데 역사적 평균은 더 높습니다. 113%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S&P 400이건 600이건 S&P 500도 약간 바깥에 있지만 1500등 안에 들어간 거, 이 1500등 안에 들어가더라도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최상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요, 이런 러셀 2000 대비 이런 S&P 400이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이 높은 것은 그들보다 1000등부터 3000등보다 상당히 더 그나마 안정적인 회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S&P 500 중수는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S&P 40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넓혀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괜찮다라는 것도 분산 투자의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S&P 500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여기에 몰려있는 분들은 좀 분산 투자하시면 약간 바깥에 거, 그래서 500등부터 900등까지도 보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00등까지 있더라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초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종목은 덜 익숙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이 랄프 로렌 정도 의류회사죠. 이것도 지금 중형주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에보커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 외에는 약간 모르시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콜롬비아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잼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 군에 들어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앞에도 보여드렸다시피 ETF 정도로 여러분들 조금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업종 종목도 그렇지만 시가총액의 규모도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데 저희 코너 통해서 좀 다양화시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푼다.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글 알파벳이 급등한 요소이기도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한마디로 시장에서 약간 재미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다우는 3, 4일째 떨어지고 있고 3대 주수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좀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데요. 오늘 돋보인 주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알파벳이죠. 흔히 해서 구글인데요. 오늘 구글에서요. 윌로우라는 칩을 하나 오늘 발표했습니다. 쉽게 해서 양자 컴퓨팅 칩인데요. 윌로우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 표현하다시피 슈퍼컴이 10억 년이 걸리는 건 문제를 뭐 단 몇 분 만에 푸는 거라 얘기했고요. 5년 만에 뭐 연산 속도 합계를 돌파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는 5% 급등하면서 오늘 소위 맥스란 것 중에서 거의 유독 크게 올라간 대표적인 거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말 듣기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팅 잘 헷갈리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실 분들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월거워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거워즈에서 작년인가 한번 저희가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주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을 모셔갖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을 얘기한 건 아니고 했지만 오늘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양자 컴퓨팅은 어렵게 얘기하면 한두 푼도 없지만 쉽게 얘기하는 것들로 보면 여러분 몇 가지 뭐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뭐 그 속도가 빠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분들한테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영화라든가 미드 이런 거 보면 요즘 양자 컴퓨팅에 관한 소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것 중에 저는 그런 거 꽤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제일 많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퀀텀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퀀텀이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삼체란 것들 뭐 올해 엄청 히트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뭐 양자 컴퓨팅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초현실적인 얘기인데 딱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양자 컴퓨팅이 올해 이제 엄청 올랐다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딱 그 오늘 구글의 이제 발표 블로그에 보면 구글의 직접 블로그 한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는 물론 꿈을 먹고 사는 거인 건 분명한데요. 오늘 구글에서 얘기한 거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를 통해서 의학, 과학,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혁기적인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직접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아직은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아직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 꿈을 먹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접 검색해 보시면 영어로 좀 검색하셔야 되겠는데 2024년에요. 금년에 맥킨지라는 세계 최대의 컨설팅 펌에서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해 드리는데요. 완전한 뭐 이런 내결함성, 그러니까 컴퓨터라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실용적인 사용 준비가 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실험실이나 이런 특수 계층이 아니라 진짜 일반적으로 다 쓰는 양자 컴퓨팅은 언제 이후에 출시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맥켄지 보고서 2024년 맥켄지 조사 보고서에 나온 거는 2035년 이후에는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꿈을 꾸는 엄청난 미래에 있는 거고 뭐 성장성은 분명히 있겠으나 뭐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뭐 주식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시장에서 오늘 좀 핫 키워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글 알파벳의 이제 신기술 개발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양자 컴퓨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조금 먼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주가는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IBM,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가운데서 좀 어떻게 뭐 좋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네,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오늘 국내 주식도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4배의 수익률.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들 종목이 일반 주식의 4배 수익률과 함께 위험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10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오늘 약간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드립니다. 퀀텀 컴퓨팅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샤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샤프 지수예요. 약간 이제 이런 거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나 경영학 공부하시고 투자 공부하시는 분 아실 텐데요. 샤프 지수라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 펀드 평가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대비, 변동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옵션 가격 이런 거로 만들어낸 수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동성 대비 주가의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예상은 엄청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주가의 변동성이 뭐 80% 올라갔다 80% 떨어지면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동성과 이익의 함수를 만드는 샤프 지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더 공부하실 분은 역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텐데 이 과목 갖고 경영학 그런 그 뭐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한 2주 정도로 공부합니다. 이 항목 갖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인데 샤프 지수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걸 평가해서 골드만삭스가 한 12개 정도의 샤프 지수로 봐서 쉽게 해서 리스크 위험 대비 이익이 좋을 것 같은 것을 뽑았습니다. 그 결론만 보시면 10종목을 좀 뽑아놨는데요. 보시면 알파벳이 들어가고요. MGM 리조트 이런 게 들어가고 시저스, 코카콜라, 바이오젠, 우버, 마이크로칩, 다우 여기서 다우는 화학회사입니다. 이런 것까지 한 10개가 들어가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하면 이들은 변동성도 있고 위험도 하지만 이거 기대되는 위험보다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가 오늘 이제 마침 또 많이 올라갔지만 구글이라든가 MGM, 우버, 코카콜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한번 그래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샤프 지수를 기반으로 탑 10 종목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로빈후드와 찰스 슈왑의 목표가 업그레이드, 이제 공통사항이 있죠. 즉 가상자산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밝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로빈후드의 투자 의견이 바뀌거나 목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많은데요. 이들이 말씀하셨던 데 로빈후드도 마찬가지 찰스 슈왑도 결국은 증권사이자 운용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겹쳐서 하는 거죠. 로빈후드 같은 것은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급성장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화폐라든가 증시 활성화가 결국 이들의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들이 결국은 로빈후드에 대해서 찰스왑도 모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각각 목표 주가는 26에서 49. 요즘 로빈은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목표 주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한 2주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찰스왑도 대표적인 증권사이자 운용사인데요. 어저께인가 ETF 얘기하면서도 찰스왑을 말씀드렸는데요. 여튼 이런 쪽에 시장에 지금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IT라든가 뭐 성장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시각을 다양성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려드렸습니다. 예, 가상화폐 시장 증시 활성화 이어질 것이라고 이 종목 두 종목을 매수가 좋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찰스 슈왑도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죠. 네, 다 포함되어 있군요. 네. IT 성장주의 쏠리신 분들 분산 투자의 한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